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 맛.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영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인삼 매출이 설 대목보다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요, 지난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약 4조 6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약 4조 4천억 원이던 2018년에 비해서 3.5%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 업계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의 가격은 낮아지고 또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요, 홍삼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소비자들이 찾는 기능성 제품이 다양해졌습니다. 매일 색다른 건강기능식품들이 등장하고 유행도 참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이런 소비 변화를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농산물의 효능을 잘 살린 가공품 개발에도 힘을 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배추와 포도 그리고 고구마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나물 반찬 해 드셨나요? 이 정월 대보름 전날에 나물밥을 먹는 풍습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비빔밥에 올리기 좋은 채소들 위주로 경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000톤, 과일과채 778톤, 일반 채소는 3,670톤 반입됐습니다. 총 5,449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98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먼저 무입니다. 304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502.6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198.6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12원, 최고가는 11,000원, 최저가는 9,6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9,057원이었던 시세 오늘 만원대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1,455원 더 올랐고요. 평균가 1,512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지금 2월 3일 가격이 가장 높았습니다. 12,339원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 나타내면서 어제 10,000원 아래 9,057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월 23일 가격이 2만 원 넘어서면서 이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는데 보시다시피 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0,000원대입니다. 네, 다음은 시금치입니다. 190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87.48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102.7톤 더 늘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5,023원, 최고가는 6,000원, 최저가는 4,4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평균가 5,023원, 어제는 5,400원대였네요. 어제보다 시세 456원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월 첫날에 6,606원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좀 빠지는 흐름이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소폭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가격 5,02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면 1월 20일 같은 경우 9,484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23일부터 28일 때까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다 28일부터 31일 이 사이에는 또다시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는 1월 말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 방풍나물입니다. 2.7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2.7톤 정도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0.037톤 더 많이 들어왔네요. 방풍나물 2kg 상품 기준 평균가 5,500원,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모두 같은 가격을 나타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6,900원대였는데 시세는 더 떨어졌습니다. 1,400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봐야겠죠. 지금 평균가 보시면 2월 5일 가격이 7,573원으로 가장 높았다가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기점으로 또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오늘 가격 5,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포항시 남구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6,600원이고요. 평균가는 5,92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호박입니다. 20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56.4톤을 기록했었고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46.58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4,461원,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23,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26,573원이었던 평균가가 오늘 24,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112원 하락했고요. 오늘 평균가 24,461원입니다. 자,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3일 때 좀 오르면서 29,000원대 거의 3만 원 가까운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 4,000원 넘게 빠지면서요. 오늘 가격 같은 경우는 24,461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이 최고가 가장 높았습니다. 가격 보시면 38,500원이었고요. 평균가 역시나 부여군이 높았습니다. 24,86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바로 배추입니다.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죠. 153.3톤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은 288.7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있습니다. 135.5톤 더 감소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8,819원, 최고가 9,600원, 최저가는 8,2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자, 어제 9,022원이었던 평균가 오늘 시세 보시면 8,819원이죠. 등락과 비교해 볼 때 203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배추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2월 1일 9,000원이었다가요. 2월 3일 기점으로 소폭 오르는 모습 나타내면서 2월 5일 때 9,800원까지 시세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오늘 다시 반등하면서 9,6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월 14일 가격이 이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네요. 8,408원이었고요.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올라서 1월 23일 때 평균가 9,290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8일 때 좀 소폭 떨어졌다가 28일부터 오늘까지 보시면 그래도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가격 8,819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배추 전남 해남군이 7,603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진도군 7,727원이 되겠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이 최고가는 가장 높았네요. 9,600원에 낙찰됐습니다. 평균가는 진도군이 높습니다. 7,72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바로 이번 주에 좀 계속 이어졌죠. 자, 오늘이 바로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인데요. 오늘 이 시간 사실 어제보다도 정말 날씨가 좀 풀렸어요. 네, 입김은 좀 나고 있긴 하지만은요. 제가 좀 옷차림 좀 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요일 밤부터 좀 날씨가 좀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풀린 만큼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도 좀 풀려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오늘 첫 소식, 배추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배추 경매 상황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연매사님. 아유, 제가 날씨가 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입이 그냥 막 풀리네요. 예. 아니 정말로 어제는 뭐 이 시간대 제가 그냥 몸을 바들바들 떨었거든요. 예, 꽤 추웠는데 아니 또 이렇게 밤이 되면서 또 날이 풀리네요. 네, 날씨가 어제 같은 경우는 영하권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온이 좀 따뜻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날씨가 좀 풀리면서 우리 가락동이 좀 경매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풀려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배추 경매는 좀 어떻게 좀 형성되고 있어요? 분위기는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이제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기온이 영하권 좀 떨어진 것도 좀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사실 뭐 주 거래처 요식업체 같은 데라든가 그다음에 중소형 마트 이런 데 지금 소비 자체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장 재고들이 좀 많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산지 이제 작업량이 좀 적다 보니까 적은 양에도 이제 불구하고 사실은 뭐 경매 분위기로 싹 활발한 편은 아니었고요. 보합세 수준에서 유지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가락동이 지금 이제 한 가락동 36을 통해서 여러분 인사드린 게 이제 거의 한 2년 차 이제 네. 되어 가는데 횟수로 우리 경매사님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유 주름을 잡았네요 제가. 예. 예. 20년 차가 바라보는 그리고 2년 차가 바라보는 모습에 저는요 이렇게 좀 소비가 약하다 하면은 바로 시세 영향을 받게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뭐 장사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게 되면은 시세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닐까 저는 이 걱정부터 했는데 지금 현 상황은 좀 다릅니다. 시세는 지금 무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네, 반입량이 지금 요 시기에는 워낙 지금 부족하게 지금 가락동으로 반입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배추 역시도 지금 양이 많이 적죠 현재. 네, 맞습니다. 현재 이번 주 들어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40톤이 들어왔는데 금일 같은 건 150톤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반입 자체가 좀 상당히 적게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년의 어떤 흐름을 봐도 사실 한 200톤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오늘 한 뭐 100톤 좀 넘게 한 150톤 네, 정도 150톤. 예, 반입이 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일단은 날씨가 이제 기온이 영하권 떨어지다 보니까 산지 작업 조건이 원활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작업 위주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입량 자체가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창고 입고 작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 입고 작업과 병행해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물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이 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가락동에 쌓여 있는 우리 배추의 재고량이 지금 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원체 지금 현재 지금 대외적으로 좀 소비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상태이고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든가 그다음에 소비 부진이 이제 악재가 지금 계속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 재고 상태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제 지금 산지에서 이제 반입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세 자체는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좀 짚어봤듯이 지금 뭐 상황이 안 좋다 하면은 바로 시세의 영향인데 네. 시세는 그렇게 크게 좀 무너진 상황은 네, 아니라고 맞습니다. 해요. 네, 양이 좀 적게 들어온 부분도 있지만 오늘 배추는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일단 이번 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9,000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상품 평균 시세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보다 소폭 좀 떨어진 8,900원, 아까 좀 미미한 수준에서 거래가 된 상태입니다. 네, 뭐 9,000원에서 8,900원 한 100원 정도 예. 예, 하락폭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뭐 시세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앞서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형성한 이제 8,900원 요 시세는요. 우리 배추가 한 망에 한 3개들 3포기가 이제 네, 들어가게 세 포기가 되고요. 들어가게 평균 무게가 10kg에서 한 13kg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산지 작황 상태가 좋다 보니까 뭐 굵은 것들은 뭐 15kg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0kg 기준에 지금 한 네. 8,900원 정도 형성인데 경매사님 어때요? 이게 배추 시세로 봤을 때 요 현 시세 요 한 9,000원 가까이 시세는 좀 그래도 계속 고단가가 아닐까 싶거든요. 요 시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평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 시기에 지금 형성되는 가격대는 작년만 같은 경우로 상품 평균 시세가 5,000원대를 밑돌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품 평균 시세가 9,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격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 지난해 뭐 5,000원에서 9,000원이면은 그래도 예, 시세는 지금 안정적으로도 배추는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명절 이후에 이런 경매 지금 흐름은 좀 어때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어떤 시세나 반입량에? 예, 명절 이후에 이제 산지
산지 출하주분들이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출하량이 좀 양이 많이 늘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시세가 좀 떨어지면서 다시 물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주보다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물량이 조절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그 이후로는 산지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대 심리 가격보다는 좀 낮다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창고 입고 작업 쪽으로 지금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고 작업과 병행해서 시장 출하가 되다 보니까 물량 그 시세에 따라서 물량 조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앞서 이제 계속 이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네.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우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고요. 배추 경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상황일까요? 시세는 어쨌든 무너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뭐 저기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식업체라든가 그다음에 뭐 마트, 큰 대형 마트 이런 데도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희가 취급하는 배추 같은 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원체 이제 소비 자체가 부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악재까지 겹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 자체는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산지 작업 조건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따라서 이제 바입량 자체가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면서 시세는 어느 정도 꾸준하게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요식에 가장 많이 이제 배추가 지금 재배되는 지역은 어떤 저 아래쪽일 텐데 예, 어떤 지역들이죠? 이제 보통 지금 현재 해남하고요, 진도 쪽입니다. 이제 진도는 해남보다 좀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현재 좀 출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완도라든가 그다음에 무안 쪽에서 일부 아주 소량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주부님도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해남 배추하면 특히 요 시기에 아삭아삭하고 시큼한 배추가 달아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단 배추 맛 좀 볼까 했더니 오늘 뭐 안 갖고 오셨어요? 네, 예, 반이면 안 되나요 아직? 아니요, 급하게 갖고 오면 네. 못 갖고 왔습니다. 예. 산지 지금 어때요? 작황 분위기는요? 이번 주 날씨가 좀 너무 추웠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기온 영하권은 좀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네네. 평년 대비해서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 작황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구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 오이망을 이제 상품으로 보는데 그 오이망 사이즈보다 상당히 더 큰 5호망까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이제 항상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작황 상태로 보면 상당히 양호하다. 이제 평년 기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품질도 좋고요. 자, 전반적으로 좀 요 시기에 그래도 산지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뒤숭숭하면은 가장 걱정도 우리 농민들 많이 하세요. 아이고 이거 시세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네. 많은 걱정들 하실 텐데 현 요 시점에서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면 현재 좀 힘이 나는 이야기가 될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이제 배추 자체가 이제 재배 면적 자체가 이제 적다 보니까 사실 산지에서 이제 향후 기대 심리가 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게 이제 중국 수입 김치가 지금 이제 수입이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근데 또 악재도 지금 여러 가지 겹쳐 있거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이제 소비 자체도 좀 어려운 상태고, 그다음에 좀 총선이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자체는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뒤쪽으로 지연 출하를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출하를 좀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로 판단됩니다. 네, 꾸준하게 지금 네. 출하량을 맞춰서 그냥 꾸준하게 가락동으로 좀 네. 올려 보내주시는 길이 지금 현재 시세를 좀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배추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여러분 다시 소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 주목할 농산물의 유통 흐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위태성 연구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봄 배추가 평년보다 많은 양이 생산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우리나라 배추 생산량의 변화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우리나라의 배추 재배 면적은 70년을 피크로 이제 증감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좀 감소해 왔는데요. 최근 한 10년 정도를 보면 특이한 연도는 2015년, 16년, 19년이 있지만 대부분 한 3만 2천 헥타르 내에 추이를 하고 있고요. 재배 생산량도 대략 한 240만 톤 정도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배추 생산 면적 중에서 이제 시설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995년을 정점으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해서
시설 배추 비중이 한 14% 정도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한 5.5% 정도까지 비중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배추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좀 잘 팔리는 품종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그 현재 이제 출하되는 배추는 이제 월동 배추인데요. 월동 배추는 조생 품종하고 만생 품종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품종을 밝히기는 좀 곤란한데요. 작년까지 주력이었던 품종보다 이제 올해 상당히 그 품종이 주력 품종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바뀌고 있는 품종의 특성을 보면 생육이 상당히 강한 품종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품종은 이제 겨울철 저온에 있어서 생육이 상당히 좋고요. 또 특히 작년에 가을철에 이제 태풍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이 상대적으로 기존 품종보다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또 만생종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존부터 절대적으로 이제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이 여전히 주력 품종으로 지금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앞서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다양한 농산물이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 건조 배추를 또 개발을 했었잖아요. 소비자 반응이 좀 어떤 편이었나요? 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한 40도 정도로 이제 배추 전체를 통째로 이제 말려가지고 이거를 끓는 물에다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담궈 놓으면 그 원래 색하고 아삭하고 쫄깃한 맛이 그 식감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시래기라든가 우거지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물건입니다. 특히 이제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그 운송도 이제 편리하고 향과 맛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선 배추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시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이 건조 배추는 수급 조절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측면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개발된 지 이제 한 2년 남짓 됐고 아직 이제 생산량도 소량이기 때문에 홍보가 아직 좀 많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에서 이렇다 할 뭐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건조를 하게 되면 뭐 식감 자체가 꼬들꼬들해진다는 그런 감이 있는데 뭐 생물 본래의 색과 식감이 살아난다니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생물 같은 경우는 오래 저장할 수도 없고요. 또 많이 사두기엔 부피가 커서 곤란할 때가 많은데 지금 이런 홍보만 잘 되면 좀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요. 생으로 먹는 샐러드 배추도 또 개발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품종인가요? 네, 작년도 11월 달에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최신 6종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배추 품종 한 40종 정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직 품종명으로 정식 등록은 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19-FQ144라고 이제 지금 이제 명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 이 계통은 이제 소형 계통으로 잎이 그 양배추처럼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배추는 뒷면에 꺼끌꺼끌한 털이 나 있는데 요 배추는 꺼끌꺼끌한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샐러드로 소비하기 좋은 남방계 배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9-FQ144는 이제 더운 계절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좀 더 재배 면적이 좀 더 다양화되는 산지가 좀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심의회를 거쳐서 통과된 품종에 대해서 올해 특허 출원을 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서 현장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농산학교인가에서 이 소형 그 배추 샐러드용 배추를 여름하고 겨울에 2번 도매시장하고 소비자들 테스트를 해서요.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농가가 앞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가로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좀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진도에서 특별한 배추를 이용해서 이맘때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좀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별한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품종인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도에서 약 20년 정도 배추와 대파 농사를 짓고 있는 한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최근에 진도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품종이 있더라고요. 바로 뭐 베타 쌈배추라고 하던데 어떤 품종인가요? 네, 베타 쌈배추로 불리는 이 품종은 일반 배추와 달리 항산화 작용과 피부 노화 방지 등 효능이 있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140배나 높은 품종이고요. 특히 입수가 많고 버려지는 건집이 적어서 품질 면의 대우수에 현재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베타카로틴 함량이 148배라면 뭐 거의 늙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베타 쌈배추가 일반적인 쌈배추의 모양과 맛 등 뭐 차별화되는 부분도 따로 있을까요? 네, 베타 쌈배추는 소비자들 선호가 높은 하단 부위가 주황색이며 절단했을 때 이부 하단 부위 중앙부가 주황색 줄무늬를 나타내며 외관적으로도 일반 배추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또 틈람량이 낮고 밑 부분이 얇아 일반 배추에 비해 질기지 않으며 부드러운 아삭함과 특유의 고소함이 매력적인데요. 일반 배추에 비해 당도가 6.6브릭스 높아서 생식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이 진짜 오렌지 색깔을 띠네요. 약간 네, 색깔이 주황빛이 좀 더 도네요. 진하네요. 네, 네. 네. 또 이 베타 쌈배추가 진도군의 겨울철 틈새 작목으로도 많이 재배가 된다고 하던데요. 이 쌈배추를 좀 만나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젠지도 궁금합니다. 생산 현황이 또 어떤가요? 네, 진도군에서는 베타 쌈배추가 20여 농가에서 10헥타르 정도 연간 약 600톤을 가량의 쌈배추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베타 쌈배추는 생산은 11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3월이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네, 연간 뭐 600여 톤이면 적지 않은 양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베타 쌈배추 재배를 시작한 후에 농가에는 좀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맛과 영양에 대한 이야기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유명 인터넷 쇼핑몰과 도매 시장을 통해 활발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주문은 굉장히 많지만 들어오는 물량이 적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진도에서만 연간 1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수준이며 농가 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이 베타 쌈배추 재배나 유통에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지금은 주로 가을 및 겨울 재배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베타 쌈배추를 알리기 위해 봄 재배 면적도 늘릴 예정이며 지금은 주로 지방시장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장도 공략 예정이며 지자체 협조로 다양한 판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이 베타 쌈배추를 더욱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삭하고 또 고소한 맛이 매력적인 진도군의 베타 쌈배추 더 많은 소비자들과 만나길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틈새 작목이 베타 쌈배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늙지 않기 위해 도움을 된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 베타 쌈배추 3월까지 생산된다고 하니까요.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맛보고 싶으신 분들 제철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연구관님 최근 뭐 배추 관련 이슈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는 이제 태풍 작년도 가을에 태풍의 영향으로 생육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철에 계속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다 보니까 생육 속도가 오히려 상당히 빨라져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 월동배추가 이제 저장 들어가는 게 3월 중순까지 저장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말 정도면 저장 물량이 다 입고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봄배추가 나오는 4월까지는 이제 저장 배추만 가지고 이제 소비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한편으로 수요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경기 침체 영향도로 이제 소비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상태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평상시에는 둘 다 이상적인 형태, 좀 평상시하고 다른 특이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보합세라든가 약간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산동성 쪽에서 이제 배추 공장이 많은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산동성에서 배추 생산에 이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내 이제 김치 공장에서의 배추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앞을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지금 농산물 가격까지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좀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하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주 배추에 대해서 확인해봤고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42.9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42.3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0.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0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19,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5,000원대, 오늘은 3만 원이 넘는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4,79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월의 첫날 14,976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2월 4일 때쯤 잠깐 하락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평균가 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북 안동시 31,275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9,871원이었고요. 충북 음성군 16,800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청송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42,000원 기록했고요. 안동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1,275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어서 배도 보겠습니다. 오늘 38.4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3.8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4.5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34,042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41,000원, 최저가 3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35,000원대, 오늘은 좀 하락하면서 34,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보다 1,295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이틀 전까지는 상승 흐름이었는데요. 2월 5일 가격 44,000원대에 형성돼 있었고 이틀 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34,000원대의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안성시 25,881원이었고요. 경기 이천시는 32,863원, 경기 평택시 28,387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죠.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네요. 52,000원 기록했고요. 이천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2,863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단감도 보시죠. 오늘 45.9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2.12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8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단감 부유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64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만 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26,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92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진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49,000원에 거래됐고요. 영암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5,16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딸기 보겠습니다. 오늘 175.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2.7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63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딸기 서량 품종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7,58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8,000원대, 오늘은 17,000원대로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1,06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37,000원, 평균가 17,69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과일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오늘의 과일이죠. 포도 경락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28.88톤 반입됐습니다. 자, 어제는 32.6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3.7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포도 샤인머스켓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35,03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4만 원, 최저가 3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6,000원대, 오늘 35,000원대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013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보시죠. 자, 2월 1일 43,000원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보이면서 이틀 전 33,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35,000원대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함께 보시죠. 자, 1월 마지막 날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1월 31일 43,000원대까지 높아졌다가 오늘 평균가 35,000원대입니다. 자, 이어서 수입포도 보겠습니다. 8kg 상품 기준 평균가 54,02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9,000원, 최저가 4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53,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54,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61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을 함께 보시죠. 거의 뭐 비슷한 가격인데요. 2월 1일에 형성됐던 52,000원대 가격 소폭 좀 상승하면서 오늘 54,000원대까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9일 보시면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39,067원이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1월 23일대에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월 28일부터 다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54,000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 와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아니 포도 품종이 되게 다양한 줄은 알았는데 무려 한 8,000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8,000종이면 제 예상보다 훨씬 좀 뛰어넘는 정말 많죠. 종류인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전 세계인이 이 포도를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품종은 또 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좀 재배되는 품종들의 재배 비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예, 최근 이제 전체적으로 포도 재배 면적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품종은 이제 캔버럴리 품종이 가장 포도에서는 대표적인 품종이었는데 이 캔버럴리 재배 면적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거봉하고 샤인머스켓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맛과 편의성 중심으로 포도 수요가 변화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씨가 없는 품종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시니까 씨 뱉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이 편의성이 중요한 만큼 씨 없는 포도에 대한 이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씨 없는 포도는 또 어떤 품종이 있나요? 예, 그 아무래도 씨 없는 품종은 이제 외국에 이제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만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네.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 중에서 특히 와인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청수라는 품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씨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데 샤이니스타라고 하는 청포도 계통의 씨 없는 포도가 있고 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적색계 포도인 홍주 시들리스라는 것을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제 개발을 한 게 있는데 뭐 청향이라든가 블랙스타라든가 레드드림이라든가 그리고 좀 더 대립계에 들어가는 한아름 등이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포도 품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재배 면적부터 생산량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한 품종이죠. 이 샤인머스켓이 씨 없는 포도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샤인머스켓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은 곳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경상북도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포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도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상주시가 고품질의 샤인머스켓을 많이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현재 샤인머스켓 재배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네, 현재 샤인머스켓 재배 현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정확한 추산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인데 전국 최대 주산지 우리 상주시의 경우에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약 800호의 농가가 650헥타르 가량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생산량은 약 5천여 톤 됩니다. 그래서 뭐 샤인머스켓을 재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뭐 650헥타르의 면적이 재배된다고 하니까 좀 정말 대세는 대세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 최근 샤인머스켓 수출로 좀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던데요. 네, 전국적으로 최대 수출 주산지인 우리 상주는 약 15개의 수출 단지에서 중국, 베트남, 태국, 홍콩, 미국 등 전 세계 10개국 해외 시장에 500여 톤의 수출량을 기록했으며 수출액으로는 76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고품질의 샤인머스켓이 수출되는 상주시는 1등급의 경우 킬로그램당 2만 원에 수출되고 있어 포도 재배 농가의 효자 품목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상주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샤인머스켓을 이제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고 포도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고 있으며 재배 기술 교육 및 농가 현지 지도 등으로 고품질 생산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수출 이 판로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포도 수입량은 연간 5만여 톤이지만 수출량은 연간 3천여 톤으로 수출량은 수입량 대비 6% 수준에 불과합니다. 향후 고품질 규격품 포도 생산 매뉴얼 제작 및 기술 보급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상주 포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샤인머스켓뿐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 선호형 품종의 도입 확대 보급으로 국내외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좀 믿고 찾을 수 있는 샤인머스켓의 소식을 계속해서 저희 가락동 365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뭐 포도 수출량이 수입량을 뛰어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농식품부에서 딸기와 함께 포도를 수출 스타 품목으로 키운다는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포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좀 어떤 점에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 최근 정부에서 이제 국산 딸기하고 포도를 3년에서 한 5년 사이에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는 전략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류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출 확대를 하려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품질이겠죠. 네. 그런데 품질이 이제 수확 이후에 선도를 유지하는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생산 단계에서는 농가별 품질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품질 생산 단계에서의 재배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의 표준화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품질을 잘 만들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동남아 시장에다 딸기하고 포도를 이제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 수출국에서 그 해당 국가에서 국내산 포도 간의 출혈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출혈 경쟁에 빠져들지 않도록 농가가 좀 조직화해서 판매 창구를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이제 교섭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제살 깎아먹는 이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끼리 출혈 경쟁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좀 배우고 또 함께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포도 생산 우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는 것도 농가에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농가 중에 이제 충북 영동에서 거봉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분은 한 가지에다가 한 과일만 담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수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슘제를 적당하게 잘 사용을 해서 당도랑 열과가 이제 잘 발생하지 않는 이런 수확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분은 이제 수확 시기에 착색이 100% 들어가도 일일이 직접 당도를 확인하고 수확 시기를 결정할 정도로 당도에는 뭐 특히 남다른 신경을 쓰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는 이제 특히 새벽에 수확을 해서 당일 수확해서 당일 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네. 선별도 바깥 어르신 분이 1차로 선별을 하면 사모님이 2차로 반드시 검품을 하는. 그래서 시장에서 상당히 신뢰가 좋습니다. 또 마케팅도 참 잘하세요. 이게 품위에 따라서 수요처가 좀 다르다는 것을 착안을 하셔서 도매시장에 품위별로 포도를 출하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시장과 자주 소통하면서 또 중도매인과도 연락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이 뭔지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부분도 참 잘하시고 있고요. 가락시장으로 특품 중심으로 내고 있는데 가락시장이 이분 입장에서 이제 주력 시장으로 관리가 돼서 주변 시장은 이제 가락시장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주변 시장을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가락시장 가격이 항상 최적의 가격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기준 가격을 잘 만드는 이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의 선별을 거치고 또 품위별로 또 출하를 하신다는 이런 전략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포도 생산 농가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포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지는 코너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34.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22.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2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62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5,000원대, 오늘은 27,000원을 넘는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265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월 4일까지는 하락 흐름이었고 2월 4일 22,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오늘 2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예산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평균가 27,78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호박고구마도 보시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23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5,5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25,000원대, 역시 오늘 27,000원대로 가격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1,556원 평균가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고구마 비슷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4일 때까지 하락 흐름, 그리고 이후부터 상승 흐름 타면서 오늘 27,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군이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38,000원, 평균가 27,78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고구마 경매 상황 전해듣도록 하죠.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자, 날씨가 좀 이번 주 좀 많이 추웠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전해드릴 바로 두 번째 소식이 고구마 소식인데요. 고구마는 이번 주에 아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매 분위기 역시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을까요?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한국청과 고구마 경매사 이용호입니다. 네. 아니 저녁보다 날씨 많이 풀렸다고 했는데 경매사님 뭐 이렇게 좀 두텁게 입으셨어요? 그래도 시장은 아직은 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하긴 왜냐면 또 저녁 경매 또 하셔야 되니까는 예 잠시 인터뷰는 이경아랑 좀 다르죠. 그쵸? 네. 자, 고구마가 사실 경매사님 이렇게 좀 추울 때일수록 많은 분의 어떤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 고구마 좀 분위기 좀 좋았다고 하는데 예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졌을까요? 뭐 저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명절 이후에 집에 이제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좀 덜 나갔는데요. 금주 들면서 이제 판매량 증가하고요.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서 경매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유 경매 분위기도 좋고 좀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가 가락동에 계속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좀 요 시기에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 텐데 고구마 뭐 날씨가 좀 추워진 것도 있지만 지난주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명절 이후였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양이 좀 근데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반입된 양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반입된 물량은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70톤 정도 들어왔고요. 그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한 150톤 정도 그 반입이 돼서 지난주보다는 약 한 30% 정도 지금 감소한 양입니다. 네, 요즘 양이 줄어들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 이제 모든 농산물들이 다 대체적으로 양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좀 띠고 있습니다. 30% 정도 양은 좀 부족하게 들어왔는데요. 뭐 시세는 그래도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고구마 오늘 얼마에 거래된 상황일까요? 고구마 이제 저번 주보다는 상황이 좋아져서 저번 주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7,000~18,000원 하던 것들이 지금 금주 들어서는 뭐 2만 원 이상 22,000원까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보다는 한 10% 이상 시세가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평균 시세로 한 21,000원, 2,000원? 아니요, 평균 시세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4,000~15,000원 선이고요. 고구마 상자 기준으로 한 17,000~18,000원 하던 것들이 한 21,000~22,000원대까지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네, 상자 기준으로. 네, 요 지금 말씀해준 요 시세가 견매사님 어때 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고구마예요? 예, 상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 시기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상자, 중자, 긴상, 긴중 그 소비자가 가장 먹기 좋은 사이즈인데요. 비중도 농사를 지을 때 상자, 중자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농사 짓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중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네, 비중이 좀 많은 그래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자 좀 품위들이. 자, 견매사님 명절 이후의 흐름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흐름인데 명절 이후에 경매에 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뭐 항상 그렇지만 명절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세는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에 이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지금 2월 달이고 고구마는 또 추울 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거 지나고 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판매가 아주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 내내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조금 오르는 시세로 지금 분위기는 좋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명절이 끝난 직후에 한 지난주까지는 좀 안 좋았었어요. 예,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이번 주 접어들면서 날은 또 추워서 좀 이렇게 몸은 꽁꽁 얼었지만은 또 고구마를 찾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소비 역시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명절이 더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세를 좀 볼게요. 작년 동기간 대비 현재 요 시세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차이는 어느 정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 작년에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반고구마 같은 경우가 뭐 한 37,000원대까지 나오고 평균가가 한 2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반고구마 시세가 뭐 최고가가 24,000~25,000원 선이고요. 평균가는 한 14,000~15,000원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30% 이상 좀 많이 지금 싼 편입니다.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예. 지금 뭐 오늘 평균으로 지금 14,000원대, 그때 2만 원을 좀 훌쩍 넘었었는데, 그렇죠. 예.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좀 이렇게 많이 하락한 부분은요? 올해 이제 그 수확량이 작년보다는 뭐 한 60~70% 이상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장이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고구마가 또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저장을 해놓은 거를 좀 늦게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지금 시세가 지금 올해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시세가 좀 올랐다 하고 좀 아이고 좋다 했는데 또 작년 동기간 대비 시세를 비교하자면은 지금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건 지금 뭐 소비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고 하는데 더 고구마를 소비해 준다면은 시세 상승에 또 여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지금 잘 나가는 것들이 이제 소과 위주로 좀 많이 나가는데요. 중소과들이 이제 중자, 뭐 긴상, 긴중, 뭐 소자, 하자.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제 렌즈에 구워 먹거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가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대가 같은 경우는 납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서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때 지금 현재 이 고구마 어떤 우리 중도메인들 구매력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인 거죠? 지금 현재는요? 예, 아무래도 저번 주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구매력도 좋고 가지고 있던 재고들도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대로 중매인들이 많이들 사고 있습니다. 네. 어때 경매사님 그 경매를 이제 하실 때 가장 시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시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뭐 어떤 것들을 좀 몇 가지 꼽을 수 있을까요, 현재?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뭐 요게 이제 고구마 상자 정도 되는 이제 고구마인데요. 가장 중요한 진짜 좋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구마 색택이랑 모양인데요. 색택은 이제 최대한 붉고 선명한 게 좋고요. 모양은 이렇게 이제 굴곡지지 않고 매끈하게 빠진 고구마를 이제 소비자가 선호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이제 당도가 있는데요. 당도는 뭐 바로 봐서는 뭐 소비자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사 가지고 가서 집에서 이제 드셔보신 후에 저희한테 피드백 오는 게 한 2, 3일 정도 걸리는데 또 사러 나오십니다. 맛있으면.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가장 중요한 이제 당도고 또 색택 부분이고 근데 지금 이거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경매사님 와 아니 어쩜 이렇게 반질반질 한눈에 봐도 최고 경락가를 형성한 고구마 같거든요. 얼마 형성하면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세가. 예. 저희가 어제 이제 이 호박 고구마인데요. 어제 뭐 최고가 41,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10kg 기준인 예. 거죠? 41,000원? 경락가로 41,000원이잖아요. 와 그럼 소비자 그럼 그 이상인데 정말 좋습니다. 이 정도 이제 품위가 되는 정도만 좀 나와준다면 시세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요 시기에 그래도 고구마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제 시세를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경매사님. 예. 경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습니다. 자, 고구마 역시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는 만큼 주말에요. 맛있는 고구마 구매하셔서 가족들과 따끈따끈한 고구마 한번 나눠서 잡순다면 더 몸에 건강도 챙기고 따뜻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고구마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계속해서 고구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를 얼마나 재배하고 또 얼마나 생산되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우선 고구마 재배 면적은 이제 증감을 반복하고 좀 증가 추세인데요. 생산량 자체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충청 지역하고 전북 지역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남쪽 지역인 전남, 경남, 제주 지역 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때 이 자색 고구마도 많이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가공품 외에는 보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 자색 고구마의 시장 점유율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가 좀 곤란해서 가락시장이 반입되는 걸로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색 고구마가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출하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2010년도에 한 1.3% 정도의 점유율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2018년도에는 0.01%까지 줄었습니다. 아마 기존에 이제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을 많이 부각시켜서 자색 고구마를 홍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삶았을 때 맛이 거의 없는 게 단점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자색 고구마 품종으로 이제 단자미라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단자미는
맛하고 식감이 상당히 우수해서 수확량도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품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단자미 품종이 자색 고구마 시장에 다시 좀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고구마 생산량이 좀 정체되고 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도 좀 꾸준한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만요. 사실은 가구당 평균 구입 빈도는 커다란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연령대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눠보면 60대 이상에서 절대적으로 고구마 구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20대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장기적으로 고구마 수요층이 점점 줄어들고 고구마 수요 자체도 좀 감소할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가락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지금 고구마의 내용들을 보면 양적인 부분은 좀 줄어도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존에 이제 소위 우리가 물고구마라고 하는 고구마나 밤고구마 같은 경우는 많이 거래량이 줄고 있는데 호박밤 고구마라고 호박고구마하고 밤고구마의 성격을 좀 장점을 좀 겸비한 호박밤 고구마라고 하는 거나 호박고구마 같은 유통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를 특징을 보면 당도 좋고 껍질 잘 벗겨지지 않고 모양 예쁜 거 이런 중심으로 앞으로도 이제 품종을 선택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출할 때 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면서요? 네, 고구마는 이제 환경 조건이 맞지 않으면 쉽게 썩어버려서 수출에 상당히 장애운으로 네.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고구마를 수확한 다음에 이제 아무리라고 우리가 큐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처리를 하고 적정 온도에 이제 보관을 해뒀다가 고구마를 염소에서 한번 씻어서 이제 선택적으로 가스를 투과시키는 기능성 그 필름인 MA 용기에다 담아서 저희가 수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30일 이상 더 선도가 유지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제 적정한 큐어링을 하고 온도로 적정한 온도하고 환기 조건으로 이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증상과 호흡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성 MA 포장이라고 하는 일관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를 했더니 선도 유지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호박이 그러니까 고구마가 선도가 유지가 잘 안 되니까 항공편으로 단편적으로 수송을 해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획기적으로 줄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수출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좋은 기술이 개발된 만큼 수출 경쟁력이 좀 활기를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구마까지 집중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감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285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534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생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2,050원입니다. 어제보다 174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기준 평가는 4,174원이네요. 어제보다 29원 더 올랐습니다.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도 보시죠. 평균가 4,418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7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233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어제 1,608원에 비해서 조금 하락한 1,597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목살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1,541원에 판매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닭고기도 하락했네요. 4,994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요 정월 대보름에는 애군을 쫓고 또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달을 보면서 한 해 농사를 좀 전처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달빛이 희면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붉으면 가뭄이 들고 또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오고 또 흐리면 흉년이 든다라고 좀 믿었다고 하네요. 네, 다행히 올해는 진한 달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일 오전은 흐리다가요. 오후부터 날씨가 다시 맑아진다고 하니까요. 좀 불엄도 깨고 오곡밥도 드시면서 좀 풍요와 안정을 기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최근 날씨가 좀 건조해서 화재 위험이 크다고 하니까요. 쥐불놀이나 또 집 태우기 등의 행사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관님도 오늘 내일 보름달 보면서 새해 소원 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당근과 참외 그리고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